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부모장이에요. 이제 이 장으로서 이제 끝을 맺어서 임철조 선생의 고집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원문 했어요. 원문은 분명히 뭐, 아직은 뭐 재성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세월과 관계된대요. 예, 그러면서 적지 않다.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부모가 혹, 융, 이렇게 뭐죠? 일어나는 거예요. 융. 더불어 혹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성하고 침체되는 것에 대해선 세월 소관이다는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그 이유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가 예, 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연월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연월 또 일은 빼고 시까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철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소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시주가 자평지법에서는 이제 재성으로서 아버지를 삼고 이인위모 인성으로서 뭐죠? 엄마를 삼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또 임철조 선생이 악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또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 또 유교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극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극이란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죄거든요. 그럼 내가 쫓아가서 끌어와야 되니까 극이죠. 예. 그래서 임시와 그래서 부모자라는 것은 생신지 근본이다. 예, 내가 태어나는데 근본이 되죠. 시로 이 때문에 세월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직이 그 흥하고 체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은데 가위 그 바른 이치기면서도 불역지법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는 마침내 재성과 인성으로서 분속 나눈다. 부모를 나누지만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극부 극모지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극모는 아니에요. 인성은 없죠. 좀 당연히 저거는데 극부죠. 극부. 쫓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망무파악 황망댁에도 파악된 게 없다. 파악된 게 없다. 잉해서 거듭해서 호고 속서지류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에서의 유야 잘못된 이론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집을 피세요. 무릇 부모가 어떻게 가히 극자로서 그 가할 수 있느냐 부모를 극자로서 마땅히 갱정 다시 고쳐야 된다. 어떻게 돼? 상친 이건 아버지 친자예요. 아버지를 상하게 하고 형처 이건 또 저 뭐죠? 철을 형하고요. 극자 이런 지극한 이치는 이라고 해서 마땅히 고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제가 갖추직게 했죠. 34번 징의는 부모자 생신지 근본인데 시로 세월소관하고 직이 형체는 마치 연월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뚝 끊어버리고서 임철조 원주를 비판한 내용은 아주 설학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일단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 둘씩 해서 모두 그렇죠. 14가지로 다 이제 끊어 놓으셨어요. 한번 천천히 읽고요. 그리고 사례명조가 3개예요. 그리고 오늘은 천천히 임 선생이 얘기하신 걸 좀 음미하는 식으로 하고 사례명조 하나 하고요. 다음번에는 원주를 해석해 드리고요. 사례명조 그러니까 모두 3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군요. 4개니까 하나만 하고요. 다음 강의 때 3개를 하겠습니다. 예, 연월에서 관인상생에 이거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시에 재상이 있어서 불범. 예, 그러면 결국은 관은 상관이 깨뜨릴 것이고요. 재성이 인성을 깨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범. 예, 노타치. 연월에 대해서 노타치한다.
그러면 즉,상, 위로부터 도. 이 도는 입에다 칼을 물었잖아요. 그럼 함부로 할 도자예요. 그러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비, 암암리에 내려주는 그 혜택을 받을 것이요. 하수야영, 아래로는 준다. 뭘 줘요? 자식에게 영예롭게 뭐를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여튼 관인이 되면서 일시에 시에 일시네요. 일시에 재상이 불법, 재성과 상관이 있어서 범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연월에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일시에서 형상충범하면 이거야말로 즉 파탕조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괴문풍, 집안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관월이네요.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월간연이네요. 그래서 조상은 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가 관을 반기면 시일에서 봉제, 재성을 만나면은 일주가 인성을 반기는데 시에서 관성을 만나면 필승, 반드시 뭐가 되냐? 필승, 조상업보다 더 올라타고 강정, 순경, 강하게 만들 것이다. 조상을. 일주시간에요. 관성을 반겨요. 그런데 일시에 봉상, 상관을 만났어요. 일주의 시이네요. 근데 일시에서 재성을 만났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필패. 반드시 패조 욕종, 조상을 패하고 종종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연재월인, 이거 제극인이 되네요. 일주희인하고 있는데 일시에서 봉관했어요. 봉관인자예요. 그러면 그 알아야 된다. 부모를 도와서 흥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상월인하고 있어요. 상관폐인한 거예요. 일주시이네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시일주에서 관자. 그러면 어떻게 좋죠? 직이 그 부모가 창업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인월패. 이거 또 제극인을 하고 있어요. 일주시인 하는데요. 시상에서 관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알아야 된다. 그 부모가 가재, 부모 때 재산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시봉인, 일시에서 분명히 인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알아야 된다. 자창상가, 내가 스스로가 창업해서 집안을 일으킨다 라는 거예요. 연관월인하고 일주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시에서 봉제했어요. 출신이 부기하면서도 수성지적, 일으킨 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연상월급, 영맘에 어떻게 그러네요. 연상월급하고요, 연인월급하고요, 일주시제예요. 시상봉제, 혹 상관을 만났어요. 그러면 출신은 한군이에요. 그러나 창업하죠. 이렇게 창업을 해서 출세할 수 있다. 연거월제해요. 그래서 일주시제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 유서가 풍요하다라고 해요. 일주시겁해요. 겁제 청거 비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겁제를 좋아하면 청거한 비난이다. 연간월상이에요. 이건 안 좋겠죠. 일주시간하고 시봉봉간이에요. 반드시 필과 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주방이거든요. 주방조자예요. 주방을 타고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며느리가 좀 사남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시에서 겁제에서 필파제, 겁제를 만나면 맞아요. 일단 같은 일시에 비겁을 깔고 앉았으면은 남자는 재성이 들어올 때 탐을 하죠. 그 일시에 가지고. 그러니까 마누라 자리가 비겁을 깔고 앉았으니까 마누라 들어올 자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재관인수가 재우연월에 있으면 일주가 그것을 반기면 부모는 불귀하지 않으면 역시 귀하지 않으면 역시 부자가 될 것이요. 이것을 일주가 그걸 꺼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변역천. 가난하지 않으면 역시 천할 것이다. 의상철지라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12번까지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이 사주가요, 영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사주인데 상관격입니다. 이 사주는요, 여기 축토 속에 있는 거예요. 기토가 투출하고요. 축토 속에 계수가 투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성이 이 속에 고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축토 속에 뭐가 있다? 신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월령이 기토가 세렴했다고 해서 저는 상관격으로 보겠습니다. 자조 관성과 인성이 투출했어요. 예, 어디요? 예, 관성 있고 인성이 투출했죠. 예, 인성은 묘목에 있어서 참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사주가 수목으로 가면 참 대운이 수목으로 흐르면 좋죠. 그럼 여기까지 수목이에요. 여기 금운이 시작되죠. 그러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일주가 약하죠. 겨울에 태어났고요. 해자축 가장 해월보다 자월이 춥고요. 자월보다 축월이 더 춘 거예요. 땡땡 얼어버렸으니까요. 얼은 땅이에요. 축토는요. 그래서 절대 생물이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재성장, 재성이 신금이 암장돼 있어요. 귀고 코에 들어와 있죠. 격국은 미상불미라고 해서 미상불이라고 해서 요가 한다나요.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 나타나면서 아름답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격국은 아름답다. 소령자, 좀 끓이는 것이 있으니 축시. 상관이 사령해요. 상관이 사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쳐 날뛴다는 뜻이에요. 이 상관이 이쪽으로 투출했어요. 관성은 퇴기했어요. 계신기에서 아마 계신기는 뭐예요? 938에서 12일이 이미 지난, 축월이 시작되면서 12일이 지난 후에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일주세약, 맞습니다. 전례 모두 의지하는 것은 을목생화의 위간, 관성을 보호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래서 관성을 보호한다는 건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까지 흘러서 이 사주가 대운만 좋았다면 뭐를 용신을 쓸 수 있냐? 관인상생도 되지만 이 상관성을 써갖고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월에 관인이 있어 상생하는데 역시 출신이 관가예요. 집안이 좋았죠. 그러나 해운에 요거 해면 목국을 이룹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리고요. 해면 목국을 이루어요. 을목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반, 해면 입반을 해요. 이게 뭐예요? 국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임술 여기 되면요, 불통군, 수가 불통군 되죠. 그래서 파모 이상, 이상하게도 사라졌어요, 재산이. 그러나 가연 출임, 그래도 돈을 내고라도 뭔가를 관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청교, 그러나 깨끗한 규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뇌물을 먹었다든지 이런 거죠. 불수청교라는 게 이거예요. 뇌물 먹지 말라 하는데 뇌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운에 재성괴이 나는 바람에 재극인 하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깨니, 인성이란 곧 금극목을 하니 재성괴인이 되죠. 축유 금극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을목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하면서 경복 국형,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한다? 엎드렸다. 국형한테 국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된 사주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사주는 가뿐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뭔 채예요? 여기다 지금 적어놓질 않았나 보네요. 수채죠. 수가채가 돼서요. 토화용조에 이따 제가 바꿀 거예요. 고쳐 쓸 겁니다. 수채 토화용조에서 토는 못 써요. 왜? 이 축토, 기토 이거 전부 수토예요. 그러니까 전부 수화돼 버렸죠. 그러면 못 쓰니까 뭐예요? 축 다음에 화가죠. 화를 쓰니까 어디 있어요? 이 병화 일조 하나죠. 그러면 화목용조예요. 그래서 수채 화목용조로 흘러야만이 이 사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목이 용신이라 화채 수채 그렇죠. 화목용조예요. 화토화에서요. 자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수가채예요. 이렇게 쓸게요. 수채
토화용조예요. 예. 이걸로 쓸게요. 그러나 이 토는 못 써요. 불용해요. 왜냐하면 이 축토가 전부 습토라, 기토도 습토고요. 불용해서 화목용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수는 그럼 과연 뭐냐? 여기 이 수는 어쩌든 어렸으니까 모르지만 이 임술도 수는 수예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관인상생을 해도 되고요. 그럼 이 수는 무엇이냐? 플러스 한신이에요. 화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일주는 건드리는 거 아니죠. 사실 임수가 들어와서요. 이 술토 때문에 임수가 막힌 거예요. 임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일주는 사실은 자기작용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수목용조라고 할 수 있죠. 지지에 하나에 화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일주는 어떤 수국화를 해서 별로 안 좋을 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 목이 있잖아요. 수생목, 목생화해서 아무 관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토가 있어서 임수도 들어오면 기토 타김을 해서 임수를 좀 막아줄 수는 있어요. 이따가 이건 제가 빨간 걸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행책론으로 좀 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평에서 이 명제는 중화용식격으로 관인상생격이에요. 더하여 천간이 연간으로부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까지예요. 연주상생이에요. 마지막 시주의 상관이 득자하여 이 상관이 병화를 강하게 살기 위해 일주를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대운만 받쳐줬으면 이거 목화운으로만 흘렀으면 이건 좋은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년생이라 이렇게 축대운에서 자 보세요. 해자 축 끝났잖아요. 근데 음년생이라 이게 자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아예 축 하고서 양년생 됐으면 목화운으로 흘러서 아주 좋은 사주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윤이 들어올 때 추격근국을 이루고 재성괴인에서 마침내 국경을 당했다는 거예요. 연관월인, 그래서 월간연인 조상천거예요. 관가 출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명조다라고 했죠. 오행체는 수호행이 8.6이에요. 그래서 엄청 강하죠.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인데요. 습토는 불용해요. 쓸 수가 없죠. 차오행이 화목 용신이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난 해수는요, 연간지의 묘목과 합의되어 화목이 돼서 입반을 하게 된 사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하나 띄워놨으니까 곧바로 나오겠죠. 예, 사례명조 239번이에요. 뭐 이때 이제 죽은 거죠. 임술 때문에. 예. 참, 이 해대우는요, 해묘 목국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 수라고 보면 안 돼요. 해묘는. 묘목이 있으면 이거 화목을 하죠. 그래서 이건 파란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읽으면 이건 유축근국고 되는 건 확실해요. 어떻게 됐든 화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수도 플러스 한신이라고 하지만 지지로 들어오는 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대지만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수 같은 경우는요, 저 일주로 극을해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좀 지방에 한 2박 3일 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아마 금요일이나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26일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30일 날이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2박 3일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도와줄 일이 있어서 지방을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